글로벌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 상승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고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상승했는데요. 11,000선에 안착했다라는 그런 기록적인 흐름들도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먼저 들어온 국내 실적 속보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NH한국사이버결제 2분기 영업이익이 97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5.88% 증가한 그런 수치이고요. 예상치가 한 97억 원 나왔는데 예상치가 한 89억 원 정도였거든요. 예상치를 상회해서 나왔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매출액이 1,48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증가하면서 기분 좋은 실적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비대면 소비가 확장이 됐습니다. 언택트 관련주로 부각을 받았었고요. 신사업입니다. O2O 이런 부분에서도 프리미엄이 얹어진 상황이었고 어제 NH한국사이버결제가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21년 실적 추정치가 반영돼서 주가가 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해외 가맹점 비중 확대 이 부분이 조금 더 가파르게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됐었고 비대면 소비 확대에 따른 수혜주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니까 보시죠. NH한국사이버결제 양호한 실적을 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자, 바로 이어서 글로벌 주요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자 통계가 예상치 대비해서 잘 나와서 이게 또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되어줬는데요. 안도감을 제공을 했습니다.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24만 9천 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18만 6천 명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거는 예상치보다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실업보험을 청구한 수가 여전히 100만 명 이상이다라는 데에서 그 수는 여전히 많습니다만 그래도 의미 있는 수치라는 거는요. 위기가 시작된 3월 중순 이후에 최저치의 실업자 수를 기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청구자 수가 준 것도 3주 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 재확산 이후에 실업자 수 증가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 우려감을 일부 경감시켜줬던 재료였고요. 증시 상승의 동력이 되어줬습니다. 다음 이슈 만나볼게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미국 대선 전에 코로나19 백신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주요 외신에서 일제히 보도한 흐름들이 있었고 11월 3일 이전에 의미 있는 백신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겁니다. 자, 우리는 좋은 회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회사이기 때문에 믿을만하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다만 외신은 이 같은 발언은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전문가들과는 보건 전문가들은 좀 이견이 있다라는 점도 어필을 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글로벌 이슈도 만나보시죠.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뉴욕 지수는 나스닥 지수를 필두로 해서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제 유가와 금 가격은 조금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일단 국제 유가는 혼조세, WTI는 하락했지만 브렌트유는 상승하면서 좀 엇갈리는 양상이었는데 이라크, 아시아 중동의 이라크가 이 오펙과 공급 감축 협정에 따라 과잉 생산을 줄이기 위해서 8월에 하루 약 40만 배럴의 석유 생산을 추가로 감축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국제 유가에 영향을 주면서 상승과 하락, 정확한 방향을 잡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WTI는 0.6% 하락, 브렌트유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국제 금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입니다. 오늘도 1% 상승을 하면서 역시 2,069달러, 온스당 2,069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역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5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의 금 가격은 상승세를 찍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봤고요. 자, 다음은 빌 게이츠의 이야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주식시장, 전체적인 글로벌 투자 시장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빌 게이츠는 이제는 코로나19도 코로나19인데 그 이후에 이제는 기후변화가 또 세계 경제와 글로벌 증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은 10만 명 중에 14명인데 이것에 비해서 만약에 배기가스 증가율이 현재보다 많이 올라가면서 이번 세기 말에 기온 변화가 만약에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10만 명
100명 중에 73명이 사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코로나19로 사망하는 숫자나 비율보다 이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로 사람들이 죽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변화 위기에 잘 대응해야 한다라고 빌 게이츠가 이야기한 것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19에서 교훈을 얻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더 잘 대비하고 접근을 한다면 최악의 결과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라는 것이 빌 게이츠의 말의 화두였고요. 과학과 혁신이 길을 리드하도록 허락해줘야 한다라고 역시 언급했고 더 깨끗한 에너지 자원을 찾거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다른 도구들을 세계 파워들뿐만 아니라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가난한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빌 게이츠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비 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기후변화의 일환이다, 연장선상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빌 게이츠가 기후변화 그리고 전 세계가 경제 쪽에서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를 오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지는 굿모닝 2부 안녕하세요. 저는 김호수. 이지혜입니다. 네. 자, 계속 갑니다. 미국 시장도 가고 우리 시장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앞서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어제는 장중에 11,000선을 돌파를 하고 다시 내려왔지만 오늘은 종가 기준으로 11,000선을 안착했습니다. 그리고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골든 크로스는요, 강세장의 신호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의미가 있대요. 네. 50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을 아래에서 위로 뚫는 거라서 그렇죠. 중요한 신호라고 합니다. 참고해 보십시오. 네. 자, 이렇게 미국의 시장도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장도 어제 역시 상승세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들어서 월화수목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시장에 대비해서 부진했던 종목들이 어제는 또 올라와 주면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자,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도 연일 연중 최고치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이 네. 의미는 무엇일까요? 굿모닝에서 자세하게 판단해 드립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최가 전문가들과 함께 도대체 시장이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건지 한번 자세하게 분석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강세장은 굿모닝과 함께 해보시죠. 네. 자, 매일 아침엔 굿모닝 N 굿모닝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종목 챔피언 시간입니다.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전략 전해드릴게요. 김영구 전문가 연결됐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쭉 올랐던 시장인데 오늘도 시청자님들의 종목 수익률이 업될 수 있을지 저희가 기운을 불어넣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네, 자 개구개굴. 팍팍! 네, 전문가님 뉴욕 시장이 나스닥이 11,000선을 넘어서서 안착을 잘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연중 최고치를 지속적으로 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요일도 잘 보내고 다음 주 전략 필요한데 지혜를 좀 주십시오. 네. 참, 인버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인버스를 또 무리하게 투자하신 분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비중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욕심을 버리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중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지 그게 오버가 되면 하루하루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비중을 잘 조절하셔라라고 코멘트를 드리고요. 다우존스, 나스닥, 다우존스를 보면 박스권에 상당했고 나스닥은 빅테크 기업만 움직여요. 그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유동성에 대한 부분, 어제도 그냥 선물을 보면 땡기는 힘이 강한데요. 9월달까지는 저는 무슨 큰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루 이틀 보지 마시고요. 다음 달까지, 9월 달까지 보시면 시장의 변화가 있다. 그래서 무리하게 따라가는 것보다는 제가 찍어주는 종목들 잘 가지고 계시면 수익이 많이 날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우존스도 박스권이에요. 이 박스권 안에 있어요. 여기 다우를 보면 5월 달부터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파하지 못하고 나스닥은 빅테크 기업들, 언택트 관련주들 종목들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종목의 개별 장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동성의 힘을 밀고 있는데요. 유동성의 힘에서 정말 랠리를 펼치려면 실적 장세. 왜 그러냐면요. 이 독일, 유럽 쪽은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물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을 하고 있지만 다우와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유동성, 또 버블에 대한 부분들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유럽 쪽 보면요. 영국, 독일, 프랑스, 이 닥터 지수나 이런 종목을, 이런 지수를 보면 실물단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우와 나스닥은, 특히 나스닥은 버블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요. 한 8월, 9월 달까지 인버스 갖고 계신 분들이 느슨히 갖고 계시면 많이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베트남 펀드, 그 다음에 중국 펀드 말씀드렸는데요. 베트남하고 중국은 매수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신중을 기해서 종목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시장 분석을 하는데요. 약간의 오차가 있어도 저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보고서는 저를 판단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랜 시간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말들이 그래도 맞구나라는 생각을 들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살이처럼 하루 이틀만 보지 마시고요. 느슨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트남하고 상해는 추천해드리고 많이 움직였는데요. 특히 직접 투자, 이게 버블에 있는 종목을 건들지 말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베트남이나 상해, 중국 쪽을 보시면 올해까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계속 펀드나 그다음 ETF 쪽을 보시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달러의 약세로 가장 많이 호황을 누릴 수 있는 게 중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베트남은 인구 분포, 그다음에 중장년층이 활발, 경제 성장에 가장 중요한 균형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딱 하나가 있어요. 미중 갈등이 일어나서 중국에 있는 공장들을 베트남으로 많이 옮긴다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환율단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내려올 수 있어요. 위안화하고 같이 가는데요. 환율이 위안화가 좀 강세가 들어와야 삼성전자가 좀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반등은 위안화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신흥국에 대한 통화 수요량을 가지고 우리가 삼성전자의 위치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많이 봤던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신 아까 채팅창에도 올려주신 은은 더 보유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얘기했어요. 금 대신 은이라고. 은은 조금 더 보유하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은 상상 최고치로 갔어요. 그러면 은도 따라가거든요. 그다음에 또 파생돼서 보시기에 고려 아연과 풍산을 말씀을 드렸는데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면 풍산하고 고려 아연들이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은을 또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더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 이틀 보지 마세요. 며칠 은 샀을 때도 우리가 박스권에서 움직이질 않았을 때 제가 추천했을 때가 요 가격이었거든요. 17달러였었어요. 한 달 정도 이렇게 버퍼를 가다가 흥보하다가 튀어 올라온 거거든요. 그랬듯이 종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수라든지 이런 게 하루 만에 안 가고 막 밑으로 빠지거나 위로 올라가도 느슨히 시간을 투자하면 많이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백금도 말씀드렸는데요. 백금도 좋아요. 근데 금은 또 사상 최고치로 가 있잖아요. 이제 뚫었어요. 그러니까 뚫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 자리에서 금은 사진 않아요. 그래서 대안을 은을 들여온 거잖아요. 저는 절대 높은 가격에서 모든 자산을 사진 않아요. 안 사면 본전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이름 버퍼가 있거든요. 그 버퍼를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금보다 은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은 사신 분들은 계속 아침에 꼭 잡아줄 테니까요. 제가 좀 사세요라고 하면 그때 팔고요. 팔지 마세요라고 하면 들고 있으면 돼요. 알겠어요. 그걸 꼭 착안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유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가가 45달러 이상 가지가 않으면 실적 장세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유가를 잘 보면서 우리가 지금 버블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자리거든요. 주식 전문가는 주식을 살아가는 게 본연의 임무라고 봐요. 주식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자라고 하는 게 주식은 언제든지 살 수 있어요. 지금 현금 갖고 있죠. 어제도 현금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종목을 또 추천해주고 그 종목을 급등을 했어요. 그렇듯이 현금만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종목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는
조금 더 릴렉스해야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유가가 튀어 올라오지 안 올라오면 우리는 항상 보수적인 그 전략을 따라갈 거니까요.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시장으로 와볼게요.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 지루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보면 되게 지루하실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가는 종목만 가요. 뭐 2차전지, 그다음 제약바이오, 뭐 이쪽 뭐 하고 언택트, 네이버, 그다음 카카오 이런 종목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만 가니까 우리가 그 언덕 위에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릴렉스하면서 가지고 가시고요. 너무 따라가지 마세요. 저 각도 있잖아요. 저기는 버블이에요. 외국인 기관들 사지 않는 시장. 요즘은 달라요라고 했을 때는 연말의 수익률을 보면 아실 거예요. 한 달, 두 달 수익률 가지고는 우리가 연말의 평균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고 연말에 우리가 계좌를 봤을 때 수익이냐 손실이냐 이걸 보시면 돼요. 그 과정 속에서는 들쑥날쑥할 수 있는데요. 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최근에 주식 시작하는 사람분들은 수익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그 수익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만큼 주식시장이 어려우니까요. 항상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추천드렸던 종목 KTB 투자증권인데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하나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회사로 좀 전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 팔아요 말아요 그래갖고 이게 정보 추천해주는 것도 어렵고 그다음에 추천해서 많이 가도 회사에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이걸 지금 팔아야 돼요. 멘토님 가격보다 말씀해준 가격보다 높게 샀는데 이거 지금 급등하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전화하시는 분이 너무 많거든요. 웬만하면 전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업무가 마비될 정도예요. 어제 이게 말씀을 드리고 급등을 해서 17%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전화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그것까지는 리딩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가격을 제시해주는 그 가격이 되면 딱 팔면 돼요. 어제도 목표가 3,000원 드렸었거든요. 3,000원 닿았잖아요. 그럼 그냥 파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전화를 너무 많이 주시면 우리가 그 업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꼭 이것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이거는 좀 몰아가려고 그랬잖아요. 왜 이런 종목을 주냐라고 했을 때 저를 방송에 몰아보신 분들은 대형주에 대한 수익률이 좋을 거라고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이런 종목을 사서 끌고 가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다른 게 많이 가는데 내 건 안 가니까. 근데 지금 에너지 음식이에요. 우리가 이 차트가 넷마블 차트랑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교 분석하면서 우리가 매수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넷마블하고 똑같다. 여기서 한번 레벨이 되면 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모아가세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회 비용이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라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기회 비용이라는 사람들은 이 방송을 보지 않아요. 그거를 논할 수 있는 사람과 실력 있는 사람은 방송을 참조하지 않으세요. 혼자 다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 주식 방송을 보시거나 컨설팅에 참조를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실력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급한 거 높이에 있는 것보다는 밑에서 올라가는 종목을 찾아놓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시청자의 눈높이를 제가 봐서 종목을 드리는 거라 느긋이 기다리면 다 수익이 날 겁니다. DS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이죠. 35,0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리고요. 인버스를 6,000원대 초반에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요. 좀 빠지고 있죠. 지수에 대한 지수가 좀 짚고 올라가고 인버스가 빠지니까 이거 언제까지 빠지냐라고 하잖아요. 9월달까지 갖고 있으면 수익이 많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9월달까지 느긋이 가져가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 잡아주니까요. 사서 걱정이 돼 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유가가 마이너스 60%까지 갔다가 플러스 내고 나왔거든요. 그렇듯이 인버스도 플러스 나올 수 있으니까 느긋이 기다려요. 심리적으로 지면 안 돼요. 항상 있잖아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우울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내 종목만 떨어져? 라고 하면 정말 떨어져요. 그러니까요. 내 종목이 떨어졌으니 차후에는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KTB 투자증권은 혹시라도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은 파세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또 가벼운 종목 하나 갖고 왔어요. 지금은 오늘 가벼운 종목을 어떤 거 갖고 왔을까? 현금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살 수 있어요.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은 현금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제가 딱딱 찝어주면 그때 잠깐 나왔다 하시면 돼요. 오늘은 두 개의 종목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종목이냐면 하나는 홍수. 지금 자연재해 지금 홍수의 영향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피해를 많이 봐요. 특히 자동차 침수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오늘 대형주 하나 현대모비스를 추천해드리고요.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에 지금 피해가 너무 많이 있어서 AS 관련들이 많이 증가될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현대모비스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5만 원까지 노멀하게 있으니까요. 조금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25만 원까지 대응하는 전략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가벼운 거 하나 줘야 될 거잖아요. 뭐냐? 자연과 환경. 화수구 정리해야죠. 이제 홍수 피해 때문에 우리가 자연과 환경은 매수매도를 했었어요. 전번에. 그래서 이번에도 이거 홍수가 이제 다음 주에 비가 그치게 되면 그 하수구 정리, 그다음에 시설 정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폭우 관련주 그런 관련주들이 폐기물 관련주들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자연과 환경을 지금 보면 피해 지금 호우 피해 관련주로 수혜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1,800원까지 볼 수 있으니까요. 짧게 보시는 분을 위해서 현대모비스하고 그다음에 자연과 환경 드렸으니까요. 우리는 현금이 언제든지 있어서 살 수 있는 전략을 써요. 그래서 지금 봐도 돼요. 현금 80% 중에서 한 10% 10% 써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팔고 나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인버스 갖고 계신 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봐드릴 거니까. 하지만 인버스를 사야지 또 곧버스 욕심부리는 분들, 그다음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으로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만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하지 않으려면 내 비중을 내가 잘 챙겨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오늘 금요일장이니까요. 금요일 보내고 월요일날 또 에너지 팡팡 채워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포트폴리오가 꾸려졌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김영구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자, 들어온 속보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실적 속보인데요. 우선 NHN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NHN이 264억 원 2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예상치를 하회하는, 원래 시장에서 하회할 것이다 라고 봤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코로나 영향 때문에 사업부별로 상이했고요. 우선 광고 결제 부분에서 부진했습니다. 게다가 주력 모바일 게임 3종이 일본에서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NHN은요, 하반기는 좋아질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순차적으로 신작 게임의 라인업 이 효과를 볼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페이코 중요하죠. 모멘텀에 주목하라라는 분석이 있으니까 2분기 안 좋더라도 하반기는 좋을 가능성, 상저 하부의 흐름 주시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실적 속보 소식입니다. LGU 플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잘 나왔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2,30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50% 가깝게 증가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예상치를 뛰어넘어서 그래도 양호한 실적을 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웨이 장비 사용 촉구 이런 부분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증권사 분석이 있었는데요. 올해 8천억 원 정도 영업이익 달성하다라는 분석이 있는 상황이고요. 3분기 높은 이익 성장이 가능하고 21년도에도 추가적으로 실적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십시오. 자, 바로 이어서 이슈 속보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입니다.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요. 폐렴 그 다음 단계가 뭐 예를 들어서 급성 호흡 부전 이런 등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는 걸 제한하는 그런 부분이죠. 예방하는 그런 물질의 안정성과 또 효율성 이런 부분을 입증하는 임상 이상 시험 계획을 공시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방역 그리고 코로나19 제약바이오 강구, 한구 이런 부분에서 엔지캠 생명과학이 또 하나의 그 큰 획을 그을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시 40분 주식 챔피언쇼가 펼쳐집니다. 매수, 매도 타이밍 고려하셨던 분들은 직접 상담 신청 가능한데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수급으로 똑똑하게 시장을 읽는 수급 스나이퍼입니다. 어제 시장 상황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또다시 코스피가 사흘째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고공행진을 펼쳤습니다. 외국인들이 5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을 해주면서 어제는 외국인들의 힘에 의해서 지수가 상승했는데요. 외국인들이 어제 1,600억 원 넘게 코스피 시장에 순매수했고 반면에 개인들은 다시 좀 매도로 전환됐습니다. 850억 원 정도, 기관도 800억 원 정도 순매도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사흘째 연고점을 경신한
코스피 시장이었고요.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순매수를 해주면서 잘못 나왔는데 개인들이 순매수를 2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하는 상황이었고요. 자, 이러면서 코스닥도 상승하는 어제 시장, 양시장이 계속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한파는 이제 우리 시장에서 잊혀진 지 오래입니다. 코로나19가 정말 시장을 한번 뒤흔들어 놨었는데 그게 도대체 언제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최근에는 시장이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전 세계에서 경제가 침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각국이 경기 부양책을 여러 가지로 펼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에다가 BBIG라고 해서 코로나19 이후에 오히려 우리 시장에서의 주도주들은 이 BBIG,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같은 이런 종목들, 언택트 비대면 관련 종목들이 주도주로 성장을 해줬고 실적도 탄탄하게 나오는 것이 최근 들어서 확인이 되면서 이것이 우리 시장을 또 하나 이끄는 중요한 모멘텀이 돼줬고, 자, 여기에다가 우리 정부에서는 한국형 뉴딜이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모멘텀과 테마를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역시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 여기에다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막아서는 안 된다,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가 나오면서 역시 시장에 조금 더 활성화를 불러일으켜 줬습니다. 자, 이러면서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우리 시장의 중심이 되었고 우리 시장을 이끌어가는 세력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과거와는 확실히 달라진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패턴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의 성향과 방향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지난 6월에 코스피가 2100선 정도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코로나19로 1400대까지 떨어졌다가 빠르게 2100선까지 올라왔을 때 증권업계에서는 자, 이제는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밸류에이션 너무 높다, 너무 빨리 올라왔다라고 하면서 속도 조절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인버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었고 지수가 조금 이제 조정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자,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거기서 멈추질 않았습니다. 자, 6월 이후에 코스피에서 2달 동안 개인들이 7조 2천억 원을 더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는데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개인들은 투자에 나섰고요. 자, 이러면서 코스피가 같은 기간 6월부터 2달 정도 사이에 15.4%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현재 우리 시장은 코스피 2,400선을 도전하고 있는 상황. 과거와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패턴이 확실히 달라졌다. 그전에는 개인들은 외국인 기관을 쫓아가다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팔고 빠지고 이런 양상이었는데 오히려 최근에는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더 투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올라갈 때도 사고, 먼저 그전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가격이 내려갔을 때도 이미 먼저 개인들이 많이 샀고요. 비싸도 현재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샀는데 비싸도 사고 계속 사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BBIG에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고요. 부품주나 중소형 종목을 발굴하는 이런 투자보다 오히려 대마불사, 몸집이 크고 스토리가 있고 앞으로 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형성되어 있는 대형주 위주로 개인들이 계속 사고 있고, 그런 종목의 투자 자금이 쏠림 현상이 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되고 긴장을 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고요. 자,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앞으로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 그리고 코스피가 2,400 그 위로 더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화투자증권에선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자, 유동성 장세라는 것, 지금 우리 시장이 굉장한 유동성 장세이니까요. 자, 유동성 장세라는 것은 돈보다 주식 공급이 많아질 때 끝나게 되는 것인데 올해 주식 공급량이 한 10조 원 안팎 정도 늘어났다. 하지만 개인의 유동성은 아직도 60조 원 수준 더 들어올 여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동성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한화투자증권의 예상이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초보들이 많기 때문에 상승장에는 무조건 베팅하는 상황이지만 조정장이 왔을 때 과연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조정장이 왔을 때도 스마트하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라는 것이죠. 경기가 예상보다 안 좋아서 더블딥이 나타날 수도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시장이 흔들렸을 때 개인들이 손실을 입고 주식에 대해서 또다시 상처를 입고 안 좋은 기억을 갖게 될지 아니면은 여기에서도 스마트하게 잘 버텨내면서 좋은 투자 문화가 정착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이렇기 때문에 동학개미의 자금의 유입 그리고 연거점을 계속 돌파하고 있는 현재 시장 과연 거품일지 거품은 아닐지 앞으로의 추세가 더 중요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였습니다. 수급 스나이퍼였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두 종목의 공통점을 좀 묶어봤는데요. 주주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저평가됐다고 합니다. 이유를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KTNG 리포트인데요. 분식 회계를 털어냈고 하반기 조금 더 긍정적이다라는 가능성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선 주주들을 원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가능성, 기다렸던 주주 환원 정책이 나왔습니다. 공시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250만 주 자기 주식 취득 결정을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오래간만에 9년 만이거든요.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이고 결국 나와줬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배당도 주주들이 원하는 그 부분인데요. 시가 배당률 같은 경우에는 거의 6%를 육박하고 있고 5%를 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글로벌 담배 업체들보다는 적잖아요.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반응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반기 그러나 배당률은 조금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성이 제시가 될까요? 긍정적으로 증권사에서는 보고 있었습니다. KTNG는 아실 거예요. 국내 담배 제조 업체 1위입니다. 그리고 이게 매출 비중인데 한국인삼공사라고 해가지고 KGC 한 30% 가깝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실적단에서 중요한데 이후에 말씀드리고요. 주가 변동 요인은 수출 담배가 얼마나 팔렸는지, 가격이 얼마로 팔렸는지, 전자담배 신제품 출시 그리고 배당 확대 이런 부분으로 움직인다라는 부분인데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은 나왔는데 컨센서스를 상회해서 모두 좋게 나온 흐름들이 나타나서 2분기 실적도 양호했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할 필요 없었던 역시나 결국 괜찮게 나왔다라는 부분인데요. 우선 보도록 하면요. 국내 부분이 있습니다. 면세 채널에 대한 그 공백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담배는 잘 팔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출, 일반 담배 같은 경우에도요. 중동으로 수출이 완연하게 회복이 됐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는데 앞서서 매출단에서 거의 30%를 차지하는 한국인삼공사 있었잖아요. KGC 이 부분이 좀 부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쪽에서 선방을 해줬다라는 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투자 의견을 매수 목표 주가를 11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하반기 한국인삼공사 이거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실적 추정을 하향 조정했습니다만도 목표 주가 크게 변동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필립 모리스와 해외 판매 공급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전자담배 릴 아실 겁니다. 이게 해외 출시가 기대가 된다고 하고요. 앞으로 이 부분 실적 모멘텀 더해지면서 수정시에 반영될 것이다. 예정 목표 주가 11만 원 유지할 가능성 이 부분 언급됐으니까 파악을 해보시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글로벌 담배 회사의 PER주의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KTNG가 PER 주가 수익률이 9배입니다. 그런데 여타 글로벌 경쟁사들은 14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봐서도 저평가돼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주들이 원하는 정책, 자사주 배당 그리고 저평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네요. 판단해 보시죠.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요. 주주 이익 환원 비슷한 맥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좋은 이슈가 상당했습니다. 우선 연내 자사주 매입을 추진할 것이다. 이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3분기부터 이익도 증가세로 전환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자회사가 실적이 개선될 것인데 내년도부터 SK 브로드밴드 11번가 ADT 캡스 이게 순차적으로 시장에 상장될 거라고 합니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과거 경험을 보면 3,600억 원 수준의 자사주 매입 추직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3분기부터 통신 부분 본격 이익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자회사 모멘텀 중요하다. 긍정적인 흐름과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매수 기회라고 얘기하는데 참고해 보시죠. 자, 주주 환원 금액입니다. 이 부분도 주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배당과 자사주 전망이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글로벌 기업 대비해서는 약간 낮기 때문에 이것도 저평가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더 배당이 확대가 되면 주가 상승의 여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본사 영업이익 전망인데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요. 1분기, 2분기, 3분기인데 3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전 분기 대비해서 플러스 여전히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동통신의 매출이나 마케팅 비용에 대한 영향력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에서도 노 프라블럼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현 주가로 봤을 때 자회사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IPO 내년도에 줄줄이 순차적으로 상장이 될 예정이라서 자회사 가치가 결국 SK텔레콤의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죠. 자, 주가는 현재 낮은 상황으로 투자 배력이 높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배구조 개편 활용 용이 그리고 M&A 전략적 제휴 시 활용 가능, 자사주 추진 가능성이 높은 흐름들 여기 점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편하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다라고 하면서 강조를 한 상황이었어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다니까 이 부분 판단해 보시고요. 가격적인 부분도 33만 원을 유지하라라고 하면서 매수 유지됐습니다. 결국 SK텔레콤도 주주들이 원하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사주 배당, 저평가 두 종목이 일치했습니다. 이런 모멘텀 잘 파악해 보시죠.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헬스캐널입니다. 벌써 이번 주 마지막 시장입니다. 오늘 시장 어떤 모습으로 출발할지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 0.44% 오른 2,352.91포인트에서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나 0.66% 오른 860.01포인트에서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오늘도 또 우리 시장 어떤 기세를 보여줄지 어디까지 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개장 후 흐름까지 굿모닝 2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의 스캔들은 유진투자증권의 권택중 주임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슈로는 수소 인프라 관련주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뉴딜이 발표되면서 이 수소 경제 관련주들도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해봐야 할 투자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수소 경제 하면은 사실은 뭐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인프라 쪽에 한번 관심을 예.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프라 얘기를 드린 이유는 최근에는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죠. 정부 차원에서 뉴딜 펀드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어요. 네네. 네. 이제 뉴딜 관련된 특히 그린 뉴딜 관련된 인프라 쪽에 투자를 하고 뭐 이런 원리금을 보장하겠다라는 골자로 나왔던 지금 이제 진행 중이죠. 아직 이제 확정된 건 아닌데 네. 이런 인프라 투자에 대한 관련돼서 이런 저희나 지난해 나왔던 소부장 펀드처럼 뭐 시즌 2 같은 느낌이죠. 이런 이제 새로운 정부 주도의 하에 펀드가 나온다.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인프라 관련된 기대감이 앞으로 더욱 커질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딜 펀드 이번 달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소 인프라 관련주 다시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점, 그 모멘텀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할지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현대 로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대 로템을 사실 경협주로 잘 알고 있었던 종목인데 올 초부터 또 수소 사업을 새로 시작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보통 현대로템 하면 떠오르는 느낌은 뭐 경협주 맞아요. 아니면은 철도 관련돼서 네. 뭔가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움직이는 철도주. 여기서의 저희가 보통 인식은 여기서 끝나기 마련인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걸 짚어드리면은 올해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발표된 게 있는데요. 수소 공급 시설 구축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최근 뉴스가 있는데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은 하루 동안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던 날이 있는데요. 네. 이때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뉴스냐 하면은 의왕연구소 부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수소 리포머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이런 기사를 나오면서 네. 그날 당일날 급등했었던 사례가 있죠. 그 수소 리포머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간략하게 드리면 수소 리포머는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이런 수소 충전 인프라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현대로템은 기존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던 단순한 이런 철도 네. 기업에서 수소 경제 이런 충전 인프라의 한 주축이 될 수 있는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원래는 철도 종목으로 유명했는데 이제 또 수소라는 새로운 신규 먹거리를 발굴하면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를 했다라는 점. 그래서 현대로템 이제 수소 인프라 관련주로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현대로템 그러면은 실적 좀 어떻게 전망하시고 주가는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다 생각하시나요? 일단 올해 1분기 실적 흐름 같은 경우도 양호했습니다. 네. 철도 부분에서만 6,780억 정도 신규 수주가 나오면서 올해 이익은 작년 대비해서 턴어라운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신규 사업을 추진한 것 외에도 기존 사업은 이미 순항을 하고 있는 상태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추가적으로 현대차랑 이제 수소연료 트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트램 들어봤어요. 트램은 이제 노면 열차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각 지자체에서 최근에 도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것들에 대한 플러스 알파 기대감까지 있는 만큼 올해 실적 기대감, 새로운 이런 재료들에 따라서 좀 더 향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뭐 어쨌든 올해 한 해 실적도 기대가 되는 만큼 주가도 지금 구간에서부터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라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SK가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의 차트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네. 이런 종목이 있었구나. 맞아요. 숨겨진 강한 종목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 가는 거예요? SK가스가 일단 잘 가는 이유 중 하나는 실적이 좀 잘 나왔습니다. 아. 네, 실적이 지난해보다도 상당히 잘 나왔는데 어느 네. 정도로 잘 나왔냐면 이미 상반기 세전이익이 2,520억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연간 벌어들인 게 950억 정도, 네. 1,000억이 안 되거든요. 올해는 역대 어. 최고의 실적이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 정도로 상당히 좀 실적이 잘 나왔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도 2020년 예상 기준으로 4배 정도, 아. 4배에서 퍼가 한 4.5배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동안 주가 흐름이 좋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나에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SK가스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가스 기업이 맞습니다. 예. 가스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이 맞는데 최근에 이 기업도 현대로템과 마찬가지로 체질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7월부터 인천을 시작으로 해서 LPG와 수소를 복합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수소 충전 인프라 사업을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오픈을 해가면서 SK가스도 기존의 단순한 가스 기업에서 새롭게 수소 경제로 나아가는 기업이다라고 관심을 가져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현대로템과 마찬가지로 수소 관련주로서 또 체질 개선을 하고 있고 이미 올해 최대 실적이 확정이 된 점, PR이 낮다라는 점이 매력인 투자 포인트, 모멘텀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지금도 신규로 들어가는 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사실 생기거든요. 어떤 전략 세워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도 이런 단기 상승이 너무 과다했죠. 네. 아무래도 조금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네. 어느 정도 눌림목, 소폭 조정 시 그때 이제 음봉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증권가에서 목표가는 한 12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 하회 정도 하는 선까지 일단 단기 목표가는 설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을 때, 음봉이 나올 때 매수를 하셔서 목표가는 12만 원까지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수소 인프라 관련한 이슈와 종목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더 많은 이슈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11시 50분에 진행되는 새빨간 스캔들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스캔들은 유진투자증권의 권택중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굿모닝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역시 또다시 코스피와 코스닥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할까 기대감으로 시작을 하는 하루고요. 네. 실적 발표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뭐 LGU 플러스라든지 NHN 같은 종목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네. LG 헬로비전이 또 저희가 이야기하는 중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영업이익이 95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 줄어든 수치고 네. 시장에서는 한 98억 정도 예상했는데 뭐 거의 부합하는 수준, 약간 미치지 못했지만 부합하는 수준이었고 매출은 2,700억 원, 한 5.4% 전년 동기 대비해서 줄었고요. 네. 당기 순이익이 그래도 58억 원 정도 나오면서 37.4%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했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그래도 증가했다. 렌탈 부분 사업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지 LG 헬로비전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한데 오늘 또 어떻게 움직일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실적 나온 종목들 호가와 계장가에서 자세히 만나볼 거고요. 우리 개별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NG캠 생명과 임상 이상 돌입 소식 저희가 네. 전해드렸고 또 그리고 현대중공업의 이슈 여러 가지 많으니까 저희가 자세하게 오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최고의 경제 패널들과 한 주를 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시작할지 함께 출발을 해봐야 되겠죠? 네, 굿모닝으로 좋은 수익 내시고요. 계장은 이데일리 TV와 함께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금요일 시장입니다. 금요일 시장은 유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오르네요. 일주일 내내 오릅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코스피 코스닥이 연중 최고점을 찍으면서 시작될 것으로 현재까지 호가상 네.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미국의 추가 부양책도 기대가 되고 이제 고용 발표도 대기하고 네.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쪽에서 수출입 통계도 오늘 나와요. 그래서 관망 심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올라갑니다. 이 시장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시장 자체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뭐 조정이 아예 없다라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예. 조정이 나오더라도 크게 조정 가능성보다는 네. 계속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외국인 다시 한번 1,600원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는 그러니까요. 점. 예, 한 며칠 좀 쉬어가다가 다시 매수가 들어와서 오늘 예. 좀 수급이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수급적으로도 양호하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결국에는 이제 그 돈의 힘, 유동성의 힘으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부분이라서 실적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 분위기는 아직 꺾이지 않았다라고 본다라면 너무 무리하게 하방 베팅하실 필요가 없고 또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지난주에도 그랬고 지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약간 대형주 중심에서 시장이 좀 끌어올리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지수가 뭐 2,700을 갈지 뭐 3,000을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수가 높아지려면은 대형주가 올라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7월 중순부터 형성되고 있다고 본다라면은 이것은 이게 아직은 시작점이다. 그러면 저는 지수만 본다라면 조금 더 상승 가능성 열어놓고 긍정적인 시각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긍정적인 기대감이 지금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는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을까요? 기대가 되고요. 자, 오늘 장 전에 실적 발표된 기업이 네. 또 다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NHN 그리고 NH 한국사이버결제, LG U+ 세 종목 저희가 속보 소식으로 자세하게 전해드리면서 앞으로의 향후 전망치가 어떻게 변할런지까지 분석을 해드렸는데 우선 LG U+ 양호하게 나타났잖아요. 네. SK텔레콤 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 때문에 목표 주가 뭐 유지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양호하게 나타났고 NH 한국사이버결제도 언택트 대표 수혜주고요. 네. NHN은 좀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만 그리고 하반기는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세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전반적인 실적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특히 어저께 SK텔레콤이 상당히 시장 예상치가 좀 좋은 실적의 발표가 되었었고 네. U+도 상당히 그 12% 이상 상회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매출액은 고정이 거의 변화가 없는데 영업이익이 늘어난 거라서 이게 일회성 요인이 반영된 것인지 여부는 좀 봐야 된다. 하지만 어쨌든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다는 것 자체는 좀 통신주들에 대해서 원래 최근에 조금 평가가 좀 인색했는데 조금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는 뉴스가 어제 오늘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NH한국 사이버 결제도 뭐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아쉬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실적이 증가하는 부분들을 보여줬다. 커머스라든지 결제 부분이 계속 좋게 나오고 있고, 뭐 NHN 역시 마찬가지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두 기업 모두 저는 주가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개별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점검할 게 많아서 예, 다행인데요. 자, 엔지캠 생명과학이요.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폐렴에서 조금 네. 더 진화를 안 좋게 되면은 이게 급성 호흡 부전 등이 생긴단 말이죠. 네.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인데 그 안정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임상 2상 계획에 돌입한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 호가는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강보합권 상승 출발 예상되네요. 아까는 급등하면서 네.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더니 이 부분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어쨌든 이게 이제 국내에서 임상 이상이 아니라 미국에서 임상 이상이라는 거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엔지캠 생명과학도 국내 환자는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이슈가 변한 건 아닌데. 많지 예. 않다 보니까 미국에서 환자를 계속 모집을 하고 있고 임상 이상의 이제 FDA 승인까지 얻었다라고 본다라면 상당히 좀 신약 치료제 가능성에 한 발짝 앞서가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이게 지난주 이번 주에서 상당 부분 반영이 됐어요. 이게 처음 나온 이슈가 좀 아니었고 또 관련된 연계된 기업들도 보면 주가 그렇게 뭐 상세가 아니다. 그래서 동시효과 때 물론 이제 장 개장하고 나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딱 뉴스가 나왔을 때 스팟하게 막 상한가, 막 13% 상승 예상, 뭐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은 강보합권의 흐름이기 때문에 막상 개장 후 나면 더 치고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쉬운 점이 최근 한 열흘 사이에, 한 2주 사이에 50% 주가가 올라온 부분이 좀 그런 것들 일정 부분 선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뭐 주가 조정 가능성은 작지만 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조금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두산인프라코어가요. 올해 15% 넘는 급등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현대중공업이 매각가 1조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에 나선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두산인프라코어 좀 날개를 달고 오늘 급등할 수 있을까? 일단 호가에서는 이렇게 잡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연결고리를 지어서 알아볼까요? 네, 뭐 예. 두산인프라코어가 이제 두산이 이제 매물로 내놓았고 네. 가장 이제 어디가 이제 인수할 것이냐 전망을 했는데 현대중공업 쪽에서 이제 인수하려고 하죠. 현대중공업은 이제 굴삭기 사업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쵸, 예. 상당히 두산인프라코어하고 중요한 국가에서 경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의 뭐 우위를 다투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상당히 클 수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두산인프라코어도 어찌되었든 관계없는 회사에 인수되는 것보다는 관계된 회사에 인수된다라면 더 조금 시장 파일을 좀 확대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또 네. 좋은 가격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들,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두산인프라코 지금 15% 정도 급등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저는 충분히 만약 이게 사실이고 타진을 간다라면 네. 저는 더 상승 가능성 열어놔야 된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지주라든지 현대그룹주들도 나쁘지 않다. 어쨌든 조금 아쉬운 부분들을 두산인프라코하고 합병을 해서 이끌어간다라면 상당히 사업하는 데는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네, 자, 개장 3분 전입니다. 대한항공과 한진칼 이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대한항공이 오늘 무려 11% 넘는 급등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한진칼도 5%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일본 업체 보잉 787 동체 구조물 추가 공급 30년까지 연장키로 한다라는 이슈 있었고, 계약 금액만 약 3,365억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볼까요? 이것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뭐 예. 어쨌든 뭐 좀 공급 얘기가 나왔다는 부분들, 신규 수주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 역할을 좀 할 수가 있고요. 특히 네. 대한항공은 호실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항공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했는데, 이건 이제 그 전부터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여객 쪽보다는 항공 물류 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높은 수익성을 확보했었다. 유가도 그때는 그 당시에는 급락을 했었던 상황이기도 하고
같이 나오면서 그래서 어느 정도 호실적이 예상되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좀 보여줬다는 부분들 그래서 꼭 여객이 아니라고 해도 항공 부분이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시켜줬다는 거 그러면서 주가가 한 11% 정도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다만 이것이 이제 연속성을 얼마나 뛸지 여부는 다음 주까지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 좀 금요일이라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솔브레인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표님 12% 넘는 추가 상승세 예상이 됩니다.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여러분 아시죠? 2차 전기 사업 저평가 이런 매력도 있는 상황이고 분할 상장 첫날 어제 상한가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잖아요. 의미를 잠시 좀 언급해 주시죠. 그렇죠. 뭐 솔브레인이 이제 분할 재상장이 된 상황이었고 어저께 상당히 그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솔브레인이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호가는 12% 정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뭐 솔브레인 홀딩스도 어저께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 지금도 좋은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업 모두 어쨌든 뭐 이체전지라든지 소부장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성장세가 확보가 되고 있다라면 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KTNG가 0.5% 상승하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년 만에 자사주 매입 소식을 알렸고요. 코로나19에도 탄탄한 2분기 실적을 냈다라는 점 보시고요. SK텔레콤이 주주이익 환원 있었습니다. 1% 상승하면서 22만 3천 원 선에서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카카오 역시 전 부분의 매출이 예상을 상회해서 긍정적인데 1% 상승하면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 역시 1% 상승하면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2분기 순이익 급증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의미 있는 그런 기록을 하면서 금요일 시장을 마감할 수 있을까요? 일단 코스닥 시장은 지금 정확한 시가는 아닙니다만 연중 최고치에서 또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0.5% 상승하면서 858선이 현재 출발선입니다. 이 코스피 시장은 7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2,300 거의 50선에서 출발하는 흔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달러 원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연속 1,180원대에서 움직였는데 이렇게 되면 3일 연속이죠. 이런 40전 오늘은 좀 상승하고 있네요. 1,185원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증시 볼게요. 일본 증시는 약보합과 하락 출발하는데 22,408엔대에서 출발하고 있고 엔달러 이 부분은 105엔대입니다. 106엔대에서 105엔대 엔화 약세 현상은 좀 이어지고 있네요. 엔화 강세 현상은 이어지고 있네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대표님 금요일 시장입니다. 지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코스닥이 최고치로 또 넘어서 시작됐고 네. 코스피는 장중은 아니에요. 그래도 어제 대비해서도 6포인트나 올라서 시작이 되고 네. 결국 2,350선 정도 바라보면서 가네요. 네, 거침없는 상승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지수 자체가 어저께 약간 윗꼬리가 좀 장중에 좀 출회가 되면서 예. 단기 고점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다시 좀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그렇게 그렇게 쉽게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는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을 본다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강한 편은 아니에요. 대부분 좀 강보합권, 소폭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가 아까 언급했던 종목군들은 거의 대부분 급등세로 출발을 좀 했습니다.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현대건설기계라든지 두산인프라코어, 뭐 한국전력, 뭐 LG유플러스 뭐 이런 기업들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업종별로 본다고 하더라도 뭐 전기적 업종군들이 양호한 모습, 고른 모습 보여주고 있고 현대차, 기아차 흐름 자체가 1%도 없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상당히 강했고 어저께도 강했는데 다시 한번 조금 더 상승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정유화학주들, 정유주, SK이노베이션 이거 뭐 정유주로만 봐야 될지 아니면 2차전지랑 같이 묶어서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좋은 흐름 보여준 것들이 오늘도 3%가 넘는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는 거 본다라면 약간 정유보다는 2차전지 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더 나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증권주들 역시 마찬가지 좋은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 1%대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하지만 은행이라든지 보험은 좀 약보합 정도의 흐름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닙니다. 강보합, 약보합 정도의 흐름에서 방향성을 좀 탐색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중소형주 쪽으로 간다라면 뭐 조금 더 코스피보다는 좀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특히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솔브레인 홀딩스, 솔브레인 강세 흐름이 이끌어주면서 관련된 중소형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승을 좀 이끌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일부 OLED라든지 카메라 모듈, 스마트폰 부품주들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더 흐름이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어느 쪽이 강하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은 뭐 잃은 감이 좀 있는 오전장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슈로 언급을 해드렸던 호가 때 두산 인프라코어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현재 상승 출발. 두산 인프라코어는 16% 급등세거든요.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KG케미칼이 5% 이상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면서 52주 신고가 종목입니다. 현대차가 또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양봉의 흐름이고요. 네이버도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연일 뭐 쭉쭉 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고려 아연도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3.6% 강세 흐름으로 보이고 있고 KS해운도 1% 상승하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NG캠 생명과학이 11% 넘는 급등세. 저희 이슈 코로나19 치료제 이상 부분이 있었잖아요. 52주 신고가 기록하면서 출발하는 모습 눈에 띕니다. 파악해 보시죠. 자, 바로 이어서 경제 이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자 오늘 시장도 역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승세가 이번 주 내내 월화수목금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일단은 상승 종목이 많습니다. 코스피에서는 505개 종목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261개 종목은 하락, 코스닥에서는 726개 종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408개 종목이 하락하면서 오늘도 상승하는 종목이 많은 시장 함께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더 넓은 시각 그리고 전체적으로 글로벌 투자 심리가 어떤지 이분과 확인해 보겠는데요. GB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연 부장과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에 시장이 계속 좋은 흐름을 좀 네. 나타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 심리도 뭐 당연히 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봐서 요즘 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인지 네. 그거 먼저 좀 확인을 해 볼까요? 네, 일단 뭐 투자 심리 같은 경우는 지금 위험 자산 선호 구간에 지속적으로 지금 위치를 해 있는 상황입니다. 해 있는 상황이고 뭐 세부 지표 역시 외환 시장 변동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주 대비 지금 개선되는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네. 뭐 이 투자 심리가 이제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뭐 세부 지표로 보면 지금 지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지금 지표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위험자산 선호가 계속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네. 첫 번째는 일단 이제 미국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지금 이제 확연히 지금 둔화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따라 이제 국가별 2차 경제 봉쇄는 지금 없을 거라는 게 지금 시장의 판단이고요. 처음에 지금 이제 WHO에서는 이제 치사율, 그러니까 사망률이 한 3.5% 정도로 지금 발표를 했는데 실제 지금 검사를 좀 늘리다 보니까 실제 이제 란셋 스터디에도 이제 확인이 가능하듯이 실제 사망률은 지금 1% 미만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상당히 지금 증가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국가별 이제 개인 저축률이 지금 급증을 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제 저축률이 급증을 하면 이에 대해서 이제 수요가 이제 이연 수요, 펜트업 디맨드 또 가능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지금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저축률 부분이 결국 나중에 수요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축률이 지금 32%에서 아직까지 지금 한 23%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런 저축률 부분은 이제 소비 부분의 회복에 지금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세 번째로 보면 이제 대선 전에 이제 추가 부양 정책이 지금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추가로 강한 부분이고 결국 뭐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견은 있는 상황이고 간극은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 합의될 것으로 지금 합의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뭐 인프라 투자까지 이제 생각을 하면 1조 달러 이상의 이제 추가 부양책이 추가로 이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결국에 이제 그 중장기적으로 주식 말고는 지금 추가적으로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네. 실질금리가 지금 마이너스인 상황이고요. 지금 채권에 대한 매력도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뭐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유인도 없는 상황이고요. 뭐 또 페드 역시 지금 하방을 충분히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상방은 또 용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지금 이제 뭐 제로금리는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고 결국 이제 금리 변동성 혹은 방향성도 지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매력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주식 쪽으로 자금이 재차 유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뭐 리스크가 지금 뭐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신용경색 위험이 리스크로 주식시장에는 작용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이런 관련 지표를 또 확인해 보면 신용 스프레드라든지 테드 스프레드라든지 리보 오아이스 스프레드를 확인해 봐도 지금은 그 신용 유동성 격색 우려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뭐 주식시장에 지금 재차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요즘에 주식 시장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뭐 이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정호연 부장님은 뭐 개인적으로 뭐 생각하신 시장 보실 때 네. 미국에서도 이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유동성도 풍부하고 정부 정책도 계속 뭔가 맞물려 가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저는 뭐 조정이 좀 발생을 하더라도 네. 재차 추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용이 계속 평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물론 미중 무역 갈등이 좀 조정 이슈로 작용을 할 수는 있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부양책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거시 경제 지표 같은 것도 최악을 이미 한번 경험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개선에 대한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더 큰 상황이고요. 뭐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대응력 강화도 지금 이제 위험 자산 선호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입니다. 물론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이 실패를 하고 이제 무역 전쟁이 좀 확연히 격화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뭐 조정이 좀 큰 조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정 이후에 위험 자산 선호가 재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원 부장 그럼 조금의 조정이라든지 뭐 하락의 여건이 될 수 있는 이유들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뭐 급격한 하락이 나온다거나 그런 조정이 나오는 거는 쉽지 않다. 오히려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정원 부장과 함께 요즘 시장이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봤고, 자, 그렇다면 부장님께 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계속 상승에 베팅을 해도 괜찮을 것인지 아니면 뭔가 해지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 둬야 할지 좀 궁금해요. 네, 일단 뭐 조정이 있더라도 추가 상승이 더 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처음부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좀 해지도 좀 하는 편이 해지라기보다 이제 금과 은에 대한 투자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현금 비중을 좀 일정 부분 가져가자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별로 이제 좀 분산이 필요하다. 국가별 분산이란 말은 이제 통화 분산을 의미하는데요. 네. 미국과 중국의 이제 주식을 조금 이제 좀 일정 부분 가져가는 부분이 좀 해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제 부분을 좀 고려를 하시고 지금 또 달러 약세가 지금 계속 강화되고 있는 그렇죠.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달러 약세를 고려한 투자도 조금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달러 약세에 대한 이야기는 뭐 최근에 전문가들이 계속적으로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달러와 관련된 환율과 관련된 달러의 움직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 해외 쪽으로 좀 투자를 분산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리스크를 좀 해결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상승하고 있는데 이 상승하는 이유들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 조금 더 세밀하게 오늘 살펴봐야 될 종목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TV에 출연한 전문가들이 어제 제시했던 종목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이재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종목 팩토리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엄선한 종목 오늘장의 흐름까지 만나보시죠. 첫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세온 메디칼입니다.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차영주 YG경제연구소 소장이 주식공장에서 제시한 그런 종목인데요. 의료용 소모품 전문 생산 기업입니다. 그래서 소모품 1인당 1개씩 쓰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 높으면 영업이익률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서도 실적 성장에 대한 중요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의료기기 강자입니다. 주요 병원에 납품을 하고 해외 의료기기에 납품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의료용 흡입기나 튜브 등을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가 추세적으로 상승 중이라고 하고요. 매수가 4,000원 부근, 목표가 5,000원, 손절가 3,800원 라인을 꼭 지켜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세운 메디카 현재 주가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기기 강자인데 4.56% 쭉 시가 대비 상승폭 현재도 높이고 있는 상황에 고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고요. 4,155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운 메디컬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가볼게요. 두 번째 종목은요. KB금융입니다. 김남 코스마트너스 부사장이 빅머니 일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KB금융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괜찮게 나왔는데 비이자 이익이 개선이 됐기 때문인데 왜 비이자 이익이 개선이 됐냐면 이 금융 환경, 증시 환경 전반적으로 영업 환경이 개선이 됐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KB금융이 하반기에 리딩뱅크를 탈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된 거고요. 매수가 시초가 이하에서 2,050원 사이, 손절가 1,850원 이 부분인데요. KB금융 현재 주가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적인 부분은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고요. 현재 KB금융은 0.4% 하락을 하면서 36,350원 선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목표가 손절가 라인 요 부분 잘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KB금융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가볼게요. 세 번째 종목입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요. 종목 상담 119에서 명현진 이데일리 맵 전문가가 IA 네트워크스를 얘기를 했습니다. 양자 암호 시장의 최대 수혜주이면서 이 부분 아실 거예요. 공인 인증서가 폐지되면서 최고의 수혜주로 분류가 됐던 바가 있고요. 그 상승세를 누려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칩셋 모듈이 중요한데요. 이게 최초의 퀀텀폰 갤럭시 A 모델에 탑재가 됐던 바가 있는데 삼성전자의 갤럭시 A 퀀텀의 공급 이 이슈를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긍정적인 매기가 쏠리 있을지 보이세요. IA 네트워크스입니다. 매수가 1,900원, 목표가 4,000원, 손절가 1,500원 라인인데 현재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주가는 4% 시원하게 오르네요. 오늘 양봉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1,930원 선 IA 네트워크스까지 주목해 보세요. 세 종목 알려드렸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12시 50분 주식공장이 생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와 관심주를 모아서 경제 전문가와 기자의 시각으로 분석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시장 피셜 시간입니다.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GB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연 부장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시장이 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빨간불을 켜면서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아까 정호연 부장과는 계속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에 대한 이유들도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투자를 주식시장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고 자금도 많이 투입을 하시는데
이러다 보니까 개별 종목 투자하기 힘드신 분들이 또 ETF 투자를 많이 하세요. 네. ETF 투자, 뭐 최근에 뭐 레버리지, 인버스, 뭐 원유와 관련된 ETF, 금 ETF 이런 것들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한번 ETF를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스타 유창희 대표랑 이야기해 보겠는데, 자, 어쨌든 ETF라는 것이 뭐 개별 종목을 추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을 따라가는 그쵸. 형식의 투자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인 투자자들이 또 투자를 해야 되고 하반기에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한번 전망을 해주실까요? 네, 뭐 일단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수 자체에 대해서 종목을 딱히 잘 모를 때, 그러니까 뭘 사야 될지 모를 때 그쵸. 좀 ETF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목은 숫자가 많지만 ETF는 그걸 좀 아우르는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나쁘게 보고 있진 않은데 뭘 살지 모를 때는 차라리 전기전자 업종 관련된 ETF를 그냥 네. 사버리면 그 지수가 오를 때 같이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ETF 투자가 약간 단기 고점일 때 혹은 정말 많이 하락을 했을 때 지수를 추정하는 ETF를 많이 매매를 하시는데, 최근에는 뭐 금 관련된 ETF라든지 이런 파생 관련된 ETF도 많이 매매를 좀 합니다. 해외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 나온 뉴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인버스라든지 좀 하방에 대해서 베팅을 좀 많이 하는 투자자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2000포인트 이상 올라왔을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뭐 다시 한번 뭐 1900 가네, 1800 가네 뭐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약간 하방 관련된 베팅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셔야 된다. 이게 쉽게 꺾일 수 있는, 계속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간 조정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가격 조정 뭐 2000, 뭐 1900 이렇게 쭉쭉 빠지는 가격 조정 가능성은 상당히 작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하방의 ETF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되지만, 좀 상방이라든지 혹은 뭐 대안 ETF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대응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ETF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주셨는데 이번엔 정월 부장과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럼 부장님은 혹시 ETF 투자에 좀 관심 있으신가요? 저는 개별 종목에 관심이 더 많은데 개별 종목에 더 많으세요? 그래도 일단 시장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결국 ETF 투자가 좀 함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아까 말씀을 다 마저 못 드렸는데 이제 빅스 지수를 이제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내재 변동성 지수라고 합니다. 네네. 내재 변동성 지수는 말 그대로 이제 앞으로의 기대값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이고요. 역사적 변동성이란 말은 이제 과거의 그냥 계정만 나타냅니다. 기대값이 안 들어 있고요. 그래서 내재 변동성은 결국 옵션에 대한 기대값, 즉 이제 향후 시장 30일간의 시장에 대한 기대값이 이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즉 그 값이 지금 한 23 정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역사적 평균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아직 그 역사적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이제 그 위기 발생 시에 80까지 올라갔던 지표인데 지금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시장 변동성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이제 그 세부 지표로 이제 아까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지표가 지금 다 개선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지수 측면에서 지금 긍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이 크고요. 그다음 좀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중국 뭐 ETF로 이제 중국 지수 ETF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뭐 중국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더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른 측면에서 수급 측면에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뭐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GDP 대비 이제 그러니까 경제 규모 대비 이제 자본시장 규모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뭐 미국이 자본 규모 대비 이제 그 주식시장의 규모가 한 150% 정도라면 지금 중국은 한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 또 중국 시장은 이제 외국인 투자 비중이 지금 현재 3%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이 올라가긴 하지만 네. 3%밖에 되지 않고요. 그 3%란 비중 자체는 또한 그 신흥국 국가랑 비교했을 때 신흥국이 한 23%에서 한 25%, 한국이 30%를 넘어간다 치면 네. 정말 미약한 수준이죠. 따라서 이제 중국 시장은 이제 수급 측면에서 상당히 개선될 부분이 크기 때문에 중국 ETF를 또 고려하시는 분은 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수는 계속 상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아까도 뭐 설명해 주시면서 이어지니까요. 이런 지수를 추정하는 ETF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그리고 중국 쪽에 오히려 중국 쪽 ETF에도 관심을 우리가 뭐 미국에 계속 올라간다고 미국 쪽에 좀 시선이 쏠려 있는데 중국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유스타 유창희 대표에게 좀 질문을 드리면 이어서
자, 그렇다면 최근에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네. 것도 사실 굉장히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직접 금 투자를 하기가 어려우시다 보니까 네. 금 ETF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가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금 가격이 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지 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어쨌든 뭐 자산 가격 상승이라는 게 지금 뭐 금뿐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만 본다고 하더라도 뭐 부동산도 오르고 있고 그렇죠. 주식시장도 오르고 있고 원래 이렇게 같이 오르는 경우가 상당히 적거든요. 근데 지금 유동성이 워낙에 풍부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모든 자산 가치를 다 끌어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금도 약간 이제 위기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체제 역할을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시장이 유동성 자금이 풀리면서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 관련된 투자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금은방 가서 지금 금을 사기 그쵸. 쉽지 않으니까 ETF 투자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금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투자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또 어쨌든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자금을 유동성 확대를 하고 있고 달러가 좀 약세를 좀 띈다라면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워낙 강세 가능성 기대감이 있죠. 그러니까 달러 약세 가능성이 있다라면 달러 관련된 ETF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금을 확인해 봤으니까 이번에는 뭐 요즘 최고의 뭐 화두라고 또 할 수 있는 인버스를 살짝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정원 부장님은 인버스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어떤 좀 조언을 주고 싶으세요? 인버스를 투자하면 마켓 타이밍, 그러니까 시장을 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인버스를 투자하는 게 이제 투자 목적이기보다는 이제 포트폴리오 해지 차원에서 원래 네, 해야 그렇죠. 되는데 진짜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 도박성으로 좀 결국 이제 그 가격에 대한 해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버스를 투자하는 거는.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은 글쎄요, 지금 당분간은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인버스 투자는 조금 타이밍을 좀 늦추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늦추는 게 좋겠다. 유 대표님은요? 네, 뭐 저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버스 자체 투자하는 수는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약간 조정 가능성을 해지 차원에서 인버스 투자는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레버리지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인버스 레버리지 투자를 해가지고 조정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혹은 시장 자체가 조정이 크게 나올 거면 이렇게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뭐 하반기에는 또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는 4월달, 5월달에 나왔었다. 그러면 그 조정은 그때 가서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다. 굳이 지금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먼저 선 조정 가능성을 기대하고 특히 인버스 레버리지를 좀 투자를 많이 하는 거는 상당한 좀 독약이 될 수 있다. 그때 유가 자체도 그랬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엇박자 사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무리한 지수를 추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대형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접근은 충분히 아직까지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좀 시각을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뭐 ETF를 통해서 한번 전반적인 시장, 뭐 주식 시장, 뭐 금, 뭐 이런 상품 시장의 움직임까지 한번 쭉 둘러봤는데요. 기다리는 조정이 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시장에 요즘에 계속 뭐 인기 유행어 같아요. 기다리는 조정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계속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레버리지, ETF 그리고 뭐 인버스는 특히 조금 해지 차원에서 투자하는 것은 괜찮지 뭐 그걸 본격적으로 그걸로 수익을 왕창 내보겠다라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는 조언까지 양쪽 두 분이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유스타 유창희 대표와 GB 프라이빗 에쿼티 정호연 부장과 함께 시장 전반적으로 둘러봤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장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이데일리온 주식 전문가들이 선택한 골수에피 관심 종목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급등 매매 전문가의 픽입니다. 콜마 B&H인데요. 건강기능식품 전문 업체로 2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했다고 하고요. 63,000원 지지 여부 확인 후 매수하시라는 분석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 강세 보이면서 현재는 68,000원 위에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레드라인 전문가의 픽입니다. 한컴 MDS인데요. 언택트 수혜 관련주로 인공지능 산업 모멘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와 오늘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은 서용원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옴니 시스템인데요. 옴니 시스템은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수혜주로서 주목해 보시고요. 오늘장 3거래일 만에 소폭의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은 이영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다날인데요. 다날은 언택트 그리고 전자결제 관련주로 횡보 후 다시 한번 상승 가능한 영역으로 기술적 매수 타점이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장은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이난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정다운 다시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대선 관련주로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장 2% 이상의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이 선정한 골수의 픽 5종목을 간략하게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더 많은 종목들과 자세한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10시 50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자 골수의 픽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굿모닝 2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오늘 또 코스피 시장에 새로 상장한 새내기 종목이 있는데 네.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JR 글로벌 리츠라는 회사인데 코스피에 상장해서 오늘 주가가 꽤 좋게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네. 최초로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아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그 공모 리츠인데 네. 오늘 상장하자마자 또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네, 올해 시장에서는 중국의 수출입 통계와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미국의 그 고용 지표 나오니까 꼭 잘 참고해서 다음 주 전략에 반영해 보세요. 네, 자 시장이 5월 중순 과거 몇 달 전처럼 또 급격하게 상승하는 장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또 수익을 어떻게 즐겨야 되고 또 그런 상황에서 또 위험을 대비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뵐게요. 네, 자 매일 아침엔 굿모닝 굿모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